Ici, en Corée, la médecine traditionnelle continue d'exister en parallèle de la médecine occidentale. L'approche et la philosophie sont très différentes, c'est ce que nous explique un médecin spécialisé en médecine coréenne traditionnelle. 그다음에 여기로 그러면 오면은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저기 처방을 갖다가 이제 진맥을 했었으면은 처방전을 이렇게 써주세요. 네. 처방전을 받으면 요거를 보고 제가 약을 갖다 꺼내가지고 여기서 조절을 하죠. 그렇죠. 혹시 여기에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몸에 기운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운이 떨어져 있으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프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무릎이 아프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운을 끌어올리면은 내 몸의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증상이 완화가 돼요. 거기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각 증상들의 조금 뭐 특이한 증상들, 예를 들어서 코가 잘 막힌다든지 또 배가 잘 아프다든지 혹은 뭐 설사를 잘 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에 따라 가지고 그 증상들에 맞는 약재들을 갖다 또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장이 약해서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설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장이 좀 튼튼한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갖다가 더 가미를 해서 들어가 있는 몸에 그 약 그 유효 성분들이 몸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몸에 기운이 퍼지면서 내 몸이 덜 피곤하고 덜 아프고 조금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양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딱 정해가지고 무슨 수치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고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대부분 본인의 어떤 컨디션, 느낌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가 편해졌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약을 이 기준으로 이제 만들 때는 어떤 프로세스? 그럼 이제 여기가 예전에는 이런 데다가 약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달아요. 예. 무게를 다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20첩 한 재에 대해 가지고 다는 거지만은 그전에는 조그만 약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방에서 네.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해가지고 약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첩지에다가 이제 놔서 싸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예. 요거는 이제 약 이름은 백작약이라고 하고 작약의 그 뿌리를 갖다가 건조를 시켜서 잘라가지고 건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약은 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다 나타나는. 그렇죠. 예. 근데 한약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보통 뭐 나무, 식물들 이런 계통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 말고도 동물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물류도 있고 네. 또 광물류도 있어요. 돌 종류. 그런 그럼 예. 종류. 또 보자. 이런 부분들은 다 광물 종류예요. 그 가루를 만드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그 나름대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 보면은 이제 조류, 그러니까는 거기 뭐 꿩이나 이런 것들도 약재로 썼었고, 뭐 동물류, 그리고 뭐 지금은 못 쓰게 하지만은 천정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멸종 위기라 가지고 보호가 돼서 약재를 채취를 못하게 하는데 등에 껍질이 있는 두더지처럼 생긴 거 그 동물이 있어요. 네. 그 동물의 껍질, 동물 껍질이에요? 예, 껍질, 그 비늘을 갖다가 이제 벗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 있긴 있지만 네. 이게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역사가 되게 길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게 아니고 네. 중국의 그 신화적인 인물 중에 신화에 나온 인물 중에 신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그 신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아픈 거를 낫게 해주는 쪽에 그 재료를 찾기 위해 가지고
들에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맛을 보면서 효과를 갖다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그게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들이 모이고 뒤에 후대들이 약의 이제 그 정통한 학자들이 다시 정리를 했죠.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온 것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허준이라는 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어냈는 게 동의보감. 근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나는 약재가 한국에서 그대로 나는 게 있고 한국에서는 안 나는데 중국에서만 나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 나는 거를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가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다시 또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독자적인 아니면 뭐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자료들이 이제 한 약으로 인해 만들어질 때는 네. 어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받는 약은 어떤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가 달여가지고 거기 물 형태로 해가지고 그 내용물을 뽑아서 이렇게 파우치에 넣습니다. 그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뜯어가지고 마시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갈아가지고 그걸 환이라고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통 많이 제공을 하죠. 보통 그러면 이거는 매일매일 먹는 약인가요? 매일매일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이거를 찌으면 보통 얼마 정도 한 달 나오죠? 정도 분량. 한 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그리고 이 약을 먹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그 음식 조절이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너무 자극성이 강하거나 기름지거나 해가지고 위가 영향을 받아서 약 흡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들만 피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비싸거나 예전에는 약을 먹는다 그런 것 자체가 어쨌거나 그 평소에는 잘 안 먹는 거고 귀한 약이니까 그거를 먹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는 통로는 위거든요. 근데 위가 약하거나 위에 무슨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약을 먹었는데 그냥 바로 설설 내버린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삼가하라고 그래야 이제 좋은 약을 먹었는데 좋은 약이 잘 흡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권하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액을 짜가지고 파우치에 넣어서 제공하는 게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환이라고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제 뭐 공진단이라고 흔히들 이제 이야기하는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장처럼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경옥고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지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거 씹어가지고 씹어서 금박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하는 거 사진을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체험을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말고 이제 환약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 이거는 그러면 차처럼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물이랑 그냥 물이랑 지금 요거 두 가지는 이제 다이어트 약이에요. 저희 제공하는 약 중에. 그러면 이제 먹는 약만 그렇게 많이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바르는 약 같은 것들도 한약재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나와요. 요거는 그 아토피라든가 이렇게 피부에 그 알레르기 성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화장독 올라온 거 이런 거에도 이걸 발라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이제 저희가 점포박물관이라고 해서 그 집에서 자기들 오래된 역사나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이제 그 유물을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점포박물관이라는 걸 갖다 꾸몄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쓰셨던 서약서이나 이런 거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그 약을 갖다 다닐 때가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 약재를 첩으로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이 약탕기에다가 달여가지고 이걸 천으로 짜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게 했던 그거였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조금씩 약을 갖다 단다라고 했던 그 약 저울이 이런 거였었어요. 여기에 이제 한 첩 분량에 대한 그 첩이라 그러는데 조금씩 이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을 갖다가 여기에 달아가지고 이제 약을 갖다가 계량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그 서양이랑 동양이랑 그 방식이 조금 틀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다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라든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기준이 일정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몸에 이상이 있다. 또 일정치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느끼는 게 먼저예요. 본인이 불편하면은 그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덜 불편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게 몸이 편해지는 거고 그게 증상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할 때는 미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아니다. 병은 아니지만은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고 불편하다는 자체가 동양의학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미 그 몸 상태가 이제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상해서 갔는데 피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은 그 부분은 정상이에요.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뭐 힘들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쓰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과 같은 경우에 피부 질환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봤을 때 이 피부 질환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뭐 가려워서 왔으니까 뭔가 처방을 해야 돼. 그러면은 흔히들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계의 연고제를 많이 줍니다. 그럼 그걸 바르게 되면은 가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증상이 완화가 됐으니까 나은 걸로 알고 가는데 이게 그걸로 해가지고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면 괜찮은데 그런 스테로이드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발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한방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한방 같은 경우에는 낫기는 잘 안 나아요. 그만큼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면 그 뿌리를 이 바깥에 나타나는 증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는 내 몸의 어떤 장기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쪽으로 치료 방법을 쓰다 보니까 치료하는데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대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재발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치료 기간이 오래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사례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흔히들 한약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쓴 약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써가지고 누구도 먹기 힘든 그런 약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Je ne sais pas pour vous, mais pour moi, c'était passionnant cette discussion. Je me suis toujours intéressé à cette tradition et de temps en temps, lorsque je rentrais en Corée en vacances, j'allais consulter et me faire prescrire des médicaments dont j'ai toujours plutôt bien ressenti les effets. Toujours dans la thématique de la culture traditionnelle coréenne, allons découvrir l'alcool traditionnel coréen que l'on appelle le makgeolli.